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골든벨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2,5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행히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2,500선이 깨졌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이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과 종목 이야기해 주실 화요일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중혁,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팀과 함께 또 달려볼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중에 2,500선이 깨질 땐 저도 좀 헉했거든요. 시장 분위기랑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궁금한데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네. 장중에 2,500선 깨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으악하지 않던가요? 별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오. 예. 저는 크게 변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다만 코스닥이 조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네. 조금 움츠리고 위축됐을 수는 있겠는데 네. 코스피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뭐 파생 국내 선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혹은 시총 대형주로 시장을 좀 붙들고 있는 모습.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뭔가 좀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네. 좀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 뭐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위협적이진 않는데 이제 그 안에 내면을 뚜껑을 열어보면 종목들이 많이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잔잔했으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달랐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 미국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려고 계속 도전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네, 상대적으로 그런 약세죠. 부분이 해당이 네. 됩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약세를 보이는데 보통 3주 정도 되면은 그 조정이 일반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들의 약세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게 미국 시장은 왜 강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시차적인 어떤 문제고 미국 시장이 이제 강력한 상방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대단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종목에 대한 뭐 조정들이 약간 뭐 되지는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은 불거지고 있어 있죠.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립 외교에서 이제 동맹 외교로 좀 바뀌어주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 이제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일본이 네. 바로 달려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웃긴 이야기가 네. 뭐냐면 왜 일본이 바로 달려왔을까? 네. 뭐냐면 이거 좀 이례적이긴 하더라고요. 일본한테도 핵무기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공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에서 넘버2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이었는데 더 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같이 한번 우리도 뭐좀 핵 발등에 불이 좀 빌려볼까 떨어졌군요. 예.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겠습니까? 네, 뭐라고. 말 잘 들으면 좀 잘 이야기해볼게. 이런 부분들의 네. 저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들은 좀 수면 아래에 그렇죠. 좀 가라앉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5월달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그 시장이 이제 5월, 10월 5단위, 10단위로 이제 끊어진 부분들은 하나의 그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5월이 숫자가 나오나요? 예,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5단위, 10단위로 꺾어진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합니다. 5주년,
10주년, 뭐 20주년, 60주년 이렇게. 근데 계절도 보면은 5월달, 10월달에 굉장히 변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막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뭐 글로벌 이슈로도 당연히 이번 주에 중요한 CPI 발표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GSE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정부가 액화천연가스죠.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서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도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민간 LNG 수입사들은 이 공공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도 가스가 판매 가능해집니다. 이 수혜주로서 오늘 GSE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16.16% 상승한 채로 마감하면서 4,56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GSE에 관련돼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과연 그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훈 전문가님 짧은 시간에 언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나. 우크라이나의 악몽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모두 제자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구미가 당기게 적어주셔서 이야기를 둘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네. 모두 제자리? 아니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뭐가 제자리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틀에서 제가 이제 육아를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육아를 하는데 그 육아데디. 예, 거기에 뭐 이제 아이들이 놀고 나면 뭐 해야 동요가 돼요? 있죠. 치워야죠. 예, 모두 제자 동요가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 예, 이렇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테마잖아요. 어찌 보면 그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찌 때문에. 보면 수혜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테마적으로 긴 테마지만 어쨌든 자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어떤 수혜를 받았고 전쟁이 언제 발발했죠? 2022년도. 벌써, 네, 작년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어떤 이제 지난번에 그 대선 테마도 한번 다뤘었던데, 그죠? 다뤘었잖아요. 네. 상승했던 거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 제자리. 예, 딱 아무리 열심히 놀다가도 자 내려와. 예, 자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예, 모두 제자리.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어서 지금 최근 일봉상의 그림을 보면 네. 예, 이게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러시아의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요렇게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또 슈팅이 나왔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예, 이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첩첩산중 이제 저항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GS라는 종목이 다시 예, 이렇게 뚫고 가려면? 우상에 뚫고 가려면 상당히 예,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올라가든지 스스로 그 본업에 충실해서 올라가든지. 그런데 천연가스가 과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죠?
전쟁 이슈로.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전쟁이 더 확전이 돼야 합니까? 아이고. 저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네. 물론 GSE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최근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요 상승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000원 초중반. 네. 요 물량만 크게 여기 이제 갭 있잖아요. 내일 뭐 더 가든 말든 이제 뭐 좀 움직임이 나올 텐데 요 기술적인 갭은 메꿔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자리는. 그래서 약 3,000원 후반에서 4,000원 초반. 요 자리는 어떻게든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하단부죠. 3,000원 이 초중반대가 지켜줘야 뭔가를 또 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S라는 종목이 완연하게 또 다시 영광을 재현하려면 네. 두 가지가 있어야겠다.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싫어하죠. 고통을 받아야 하는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이 천연가스 자체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실적과 함께 대형 호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렵죠.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좀 찍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은 분명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계속 무슨 뭐 나옵니다. 뉴스가 계속 네. 나오긴 하지만 약발이 조금은 이제 과거보다 좀 덜하고 지금은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GSE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던 만큼 지금은 그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SE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다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이거나 아니면 이 액화 천연가스 자체만으로 올라가기에는 퀘스천 마크라고 적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우크라이나의 악몽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사실 뭐 두 분이 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근데 악몽이라고 적어주셨는데 GSE와는 어떤 부분에서 적어주신 걸까요? 예. 자, 우크라이나의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2월인가 터졌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월 달부터 장이 급락을 했고 2월에 터졌고 약세를 계속해서 거듭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확전이 약간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지금은 존재를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어떤 지루한 양상으로 가야 되는데 확전 양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인플레이션 화두 때문에 이제 곡물 뭐 이쪽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닝 게임인데 어떤 분들은 매출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바닥이 올 것이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크게 이제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떤 매출로 보는 어떤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평가됐던 어떤 가치들이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PBR, 저포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저평가를 해소되는 어떤 국면으로 보셔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매출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못 갈 거다. 와도 다시 한번 무너질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약간 그 바닥에 있는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든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저평가 국면은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재가 없으면은 언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뭐 곡물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꼬라박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본업은 하고 예. 있겠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더 이상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면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GSE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전쟁 관련된 이슈로 당시에 공략을 하셔서 이런 종목들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트레이딩하는지 나는 궁금하고 해결책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 관련돼서는 저희 프로그램 쭉 시청을 하셨다면 이 종목 모를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장 초반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43만 6,812주로 전날 대비 6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로봇을 둘러싼 모멘텀이 기업의 투자에서 정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후 6월에 나올 정부가 내놓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정책에 주목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주의 귀환, 그것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알릴지 기대가 좀 되는 반면 7.39% 오늘 오르면서 11만 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로봇 하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눌 것이 많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혁 전문가님,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은하철도 999 철도를 그려주셨네요. 짧은 순간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 먼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로봇주가 한참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상승했다가 지금 또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다가 이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봇주 이제 끝났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답해 주시죠, 전문가님. 예.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끝나지는 않은 부분에 해당이 어. 되고, 제가 이제 왜 은하철도 99를 했냐면은 네. 은하철도 99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은 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결국은 저 아직 안 봤는데. 예, 마지막 결론짜리가 그겁니다. 근데 저 아직 안 봤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어떤 기계 인간으로 사람이 기계로 변한 걸 보고서 어떤 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되겠다, 인간으로 터닝하는 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지금 만화책 안 읽은 분들은 이거 다 스포된 겁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의 수명은 사실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기계의 힘을 좀 빌리는 부분들, 또 지능을 현재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빌려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건강 없이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일단은 대체를 하는 것이 로봇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의료용으로 가장 침투하는 부분들은 현재 삼성에서 보면 웨어러블 이 부분들이 의료용으로 침투한 겁니다. 장애인 또 못 걷는 사람들, 이걸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이제 걷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밑바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침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영역에서 지금은 이제 산업 자동화에 대한 로봇팔이나 또 이런 것들,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침투하는데, 궁극의 목적은 저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 연구 부분들이 뇌 속에 칩을 심는 거 아시죠? 바이오링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가장 마지막의 목적은 사람이 너무 멍청하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을 끌어오게 당기기 위해서는 네. 이런 이제 부분들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흐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번에 이제 개화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론 끝은 있겠지만은 이번 현 장세는 한 번 더 갈 수 있고 가장 먼저 돌아설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시총이 다 2조 정도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 상승을 해줬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2단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됐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장이 돌아서지 않았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21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만약에 장이 돌아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로봇하고 인공지능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돌아설 확률이 많은데 보통 인공지능은 12월 달부터 돌아섰고요. 아니, 네. 처음에 시작이 됐고 로봇은 1월 달부터 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사이클이 5개월 내지 6개월의 사이클이 한 번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 5월 달 전후가 터닝하는 부분들, 6개월, 12월 달이면 6개월째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르메카가 돌아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솔트룩스나 마음 AI가 이미 돌아섰죠. 결국은 고기를 먼저 들고 장이 딱 출발하면 다시 한번 가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1년 상승의 어떤 사이클 중 6개월에서 8개월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주기가 현재 중간 주기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2차 상승의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과 관련돼서 올 초부터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멋진 수익률 임상현 전문가님이 내신 것 확인하셨을 겁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 더 덧붙여 드렸는데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의 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미래입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아재일 수 있는데 나이가 나오나요? 저는 네. 로봇입니다. 말할 수도 있고 뭐 예?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뭐 같은 맥락은 아닌데 뭐 영화도 보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1980년대에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때 이제 영화 2편 가면 미래를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로봇이 다 뭐 상용화된. 로봇보다 아니라 뭐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이미 우리가 지금 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는 뭐 저도 생각을 못했고 90년도나 2000년도에 또는 2010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지금 벌써 와 있거나 지금 왔거나 아니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미래들은 더 과학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뭐 한 5년 후에 되지 않을까, 뭐 10년 후에 되지 않을까. 가령 뭐 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 시장을 잠식했고요. 또 그 가운데 자율주행도 레벨 4, 레벨 5, 야 과연 되겠어라고 하지만 뭐 또 순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좀 자율주행으로 제가 파트를 좀 넘겼는데 네. 로봇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인데 앞서 전문가님께서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자동차 회사야, 로봇 회사야. 많은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축인 모빌리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일상에서 이미 침투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 관련주는 지난번에도 로봇은 ING 진행형이다라고 좀 했듯이 로봇은 이 로봇 뭐 또 앞서 AI 뭐 등등 이 4차 산업 시대에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이름도 어렵네요. 보시면 상장한 지 최근 3년 정도 됐고요.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한 약 2년간 플랫 파동이라고 엘러 파동 이론에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 있고요. 이게 플랫 파동이 있는데 얘가 2년 동안 플랫이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단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올 1월인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하단은 17,000이고 7,000원이고요. 상단은 약 18,000원.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의 어떤 레인지에서 한 2년간을 횡보 혹은 수렴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쳤다가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돌파하는 쪽으로 갈 확률은 뭐 90%가 넘고요. 먼저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런 수렴 이후에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높고 그 얼마나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령 1회에서 1.6배 우리가 엘리파동 뭐 황금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한다면 1.618 또는 뭐 정말 수렴이 강하게 밀집이 됐다. 그러면 뭐 2.628, 뭐 3배, 4배도 갈 수 있는데 얘가 지금 폭이 2만 원인데 3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꼭 이론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엘리엇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수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목표치를 상당히 뛰어넘은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저점이 17,200원인데 지금 15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딱 10배. 그러니까 17,000원이면 거의 10배, 17만 원이면 10배가 되잖아요. 네. 근데 딱 거기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대한민국의 어떠한 종목도 10배 이상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10배를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상당히 A급, 그러니까 대장주 이런 애들만 10배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대장주가 레인보우니까 10배에 버금가는 시세가 나온 거고 그렇다면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갈 수 있지만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목은 고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래서 레인보우가 지금 15만 원의 고점을 찍었는데 15만 원을 뚫고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건 뭐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이 올해 들어와서 급격하게 급등한 건 또 인정해야 하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300%가 넘게 상승을 했고 그것도 한 2, 3개월 만에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의 저점 부근인 95,000원 구간,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계속 반등세는 꾀할 수 있겠지만 약 12만 원 구간대, 이 구간도 이제 내일 뭐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네. 12만 원과 13만 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차트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횡보 이것만 나와도 베스트다. 이렇게 이런 흐름만 나와도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뺄 수도 있겠다. 빼도 나쁘지 않다. 예,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하단에서 매수하고 또 우선 팔고 그러면 되고 다만 이 라인대를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는 이제 현금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수 또 기회인가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가는 상승도 할 수 있지만 하락도 할 수 있고 횡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하시고 계좌 및 또 현금과 종목 계좌 관리를 좀 철저히 해나가신다면 로봇은 아직 끝나지 않는 ING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장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다른 또 로봇 관련주도 좀 숨어 있는 로봇 관련주도 좀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도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 기업 덕양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종목이죠. 자동차 내장 부품 및 배터리 모듈 전문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4.28%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8,7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락을 딛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더불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었죠. 4월 수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인 덕양산업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충혁 전문가님은 언제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 뉘앙스가 맞나요? 언제 네. 이렇게?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이거 타요 안 타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예. 임상윤 전문가님, 예. 탄다는 겁니까? 안 탄다는 겁니까? 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동차를 타느냐, 불이 타느냐. 오, 이런 부분들이, 중의적인 의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타요 안 타요 하는 부분들은 어. 덕양산업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실전 프로리그에서 제가 네. 좀 했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박을 낸 종목이 EM+E에서 오늘 덕양산. 덕양이 그 현재 3배에 올랐습니다. 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덕양을 어떻게 바닥에서 알아봤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현대차의 가장 총애하는 1차 벤더 수십 년을 동고동락을 했다. 그 업체에게 배터리팩 사업을 맡겼다. 그 업체 몇 개 업체가 있었죠. 덕양산업은 배터리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업체가 요걸 독시가게에서 방열 및 이쪽 관련된 폭발 방지 관련된 어떤 그 배터리팩 안에 어떤 시스템을 장착하는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재 먼저 포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요거하고 비슷한 레벨 차원에서 제가 현재 뭐 광해군 산업도 아니고 앞에 이렇게가 바뀌는 네. 그런 부분도 오늘도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덕양산을 오늘 특징주로 했고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 10,000원 딱 돌파를 했을 때 오늘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차트를 분석하면서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네. 직전 현재 어느 때 이야기를 했느냐? 프로리그에서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때 상승사과 십자도.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제가 반고체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반고체에 덕양산업 있죠. 그 반고체는 몰랐죠 하면서 이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3,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3,000원, 3,000원인데 10,000원까지 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10,000원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전 고점이 이제 48,000원, 49,000원이죠. 곱하기 1을 하면 98,000원이죠. 그래서 98,000원 도달했을 때 더블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가 있고 중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아침 방송에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의 덕양산업이 뭐가 될 것이냐. 그렇죠. 현재 골든 종목 부분들 골든벨이 울리기 전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지금 오늘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덕양산업은 네.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현재 할 수가 있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장에도 플러스 7, 8% 나왔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네.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군 중에 단기로 접근한 건데 막 두세 배씩 하는 거 EM 플러스 있었죠. T 로보틱스 있었죠. 덕양산업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같다면 두세 배씩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때 단기로 접근했던 종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양산업 이 프로주식 리그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아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연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만 5.41% 오르면서 81,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호재가 있었죠. 미국 제약사 MSD, 머크앤컴퍼니와 체결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성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연일 목표가를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정말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상윤 전문가님 중국 경쟁 2.0 법안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은 바닥 탈출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바닥 탈출기라는 건 탈출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바닥을 탈출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대동단결 한번 응원해보자고요. 저희가 사면 되나요? 네, 아무튼.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SK 디스커버리 지주회사에서 SK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SK 케미칼에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연관돼 있는데 네.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K 케미칼은 그 제약 쪽을 좀 제약 산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쪽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좀 터지면서 어찌 보면 최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차트를 보시면서 그다음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큰 차트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백신 또 뭐 만들겠다. 예, 네. 그러죠. 그런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아주 수혜를 받았고 그런 어떤 틈을 타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가가 36만 2천 원 아주 그냥 하늘 또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이야. 가죠. 그러나 앞서도 좀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섹터는 다르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은 있다. 물론 반대로 뭐 상패가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나쁜 종목도 안 좋은 종목도 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가령 이건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기업이 너무 좋다 막 관련된 이슈가 쭈르륵 올라오잖아요. 거기가 고점의 고점이에요. 가능성이 높고 또 안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가 이제 바닥의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건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 약 80%가 넘게 빠졌었고요. 지금도 저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 한 20%도 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기 4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1월 달, 2월 달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얘는 안타깝게도 더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나 신규 투자를 하려고 있는 목적에서 아니 바이오 기업의 또 대기업의 회사고 또 바이오 섹터의 우량 기업이고 또 실체가 없는 뭐 임상 1상, 2상, 3상의 어떠한 투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좀 실체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또 실적이 올해 좀 적자. 코로나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 다시 좀 매출엔 영업이익이 실적이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 80%가 빠졌고 진짜 바닥이 어딘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4월 달에 우리 그 셀트리온 있죠? 바이오 기업의 좀 뭐랄까 하반기에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될 거라는 이제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얘도 그 틈을 타서 살짝 올라왔죠. 4월에 들어와서. 그런데 역시나 오히려 더 빠졌죠. 네. 더 빠졌으면 기술적으로는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하단을 깼다라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깼다고 해서 무조건 더 빠지고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제가 차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저점이 또 어딜지 모르는 거예요. 또 빠질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속이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 구름대 있죠. 파란색 구름 있죠. 여기를 딱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엔 또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자, 뭐 뉴스 이슈는 그냥 결과론적 명분 핑계일 뿐이고 이 종목이 65,200원이 저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저점일지 아닐지 또 여기서는 어떠한 플레이를 가져서 가져갈지 네. 보유자 입장에서 혹은 또 보유하지 아니한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한번 공략해 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바로 제 노란톡방에 노란톡. 오시면 또 점검하고 전략 세워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4가지 종목 모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경사가 있습니다.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있다고 해서 그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골든벨 종목이 또 탄생했습니다.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의 코이즈인데요. 30%가 넘는 수익률을 저희가 예. 오늘 나왔다 그래서 예. 사실 저희가 이 수익률 기준을 10%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를 훌쩍 넘겨서 지금 골든벨을 올려주셔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이즈 그때 어떤 힌트를 드렸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마마무의 넌 이즈가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라.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맞네요. 정확하게 이제 코이즈였습니다. 이제 코이즈 부분들이 목표가를 노란 척에 제시했던 것이 3,950원.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이 뜨자마자 요거는 목표가 도달이고 더 이상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양극재, 산화, 또 첨가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이즈 부분들을 정확하게 마마무의 너니즈먼들의 어떤 주인공이다. 이렇게 코이즈먼들. 생각이 됩니다. 자, 코이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AS 해드리면은 네. 3,950원이 뭐 여기가 좀 제시가 좀 됐죠. 목표가 제시됐는데 아침에 갭상승이 높게 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그만 이렇게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쉽게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 파셨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반등과 숨고르기가 된 다음에 이격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료가 있고 또 후속적인 어떤 대량 생산 캐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거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상승 삿발 음식자 이번 주만 잘 관리해 주면은 1주에서 2주 쉰 뒤에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제2의 코이즈를 원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이즈 골든벨을 울린 종목까지 리뷰 만나봤습니다. 3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가만히 네. 있을 수 없습니다. 히든 종목 저희도 이제 골든벨 울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뭐 이거 힌트를 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전에 진짜요? 한번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도 있고 어허. 오늘 오후장에 시장이 좀 약간 침체되고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장에 현대차에서 울산에 전기차 공장 2조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오. 또 정부에서 전기차 생산 및 전기차 충전소 설비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 이제 공제 세금을 최대 35% 공제해준다는 어떤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뭐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후에 빠르게 좀 사고 팔고 단타도 좀 쳤었는데 네. 또 그랬던 종목들이 오늘 이게 이제 방송국 와서 보니까 시간에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내일 그러면 내려오면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또 종목이고 그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또 기존에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약 183억 정도 지분 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기아, KT 그리고 이 기업이 17% 정도, 작년 기준 1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회사가 네, 말씀하실 자, 뻔했죠. 또, 네. 네, 그렇게 됐고요. 또 뭐 더 이어가야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 시대에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기만 살짝 돌리면 배터리가 아닌 또 다른 곳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하나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A라는 종목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또 비중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지는데 아마 종목 선택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80에서 90% 정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약 8, 90%인데 마무리 10에서 20%는
바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다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 같은 분들, 힌트를 들었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정확한 매수가랑 그리고 종목명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감이 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빠르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가와 전략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힌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이즈 먼들에 이어서 어떤 종목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힌트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찍이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누구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나라 어머나. 그런 부분인데 유토피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해당이 힌트 많이 주신 거 예,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초기에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이 종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따블이 났습니다. 어머. 그리고 또 조정이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제2의 유토피아 가자.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는 현재 유토피아 하면은 그 종목이라고 바로 압니다. 천국의 종목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 힌트 부분들은 연구 자석의 채광자 네오디뮴 이 부분들을 하고 연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연구 자석 부분들이 네오디뮴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다만 히토르 쪽에 어떤 흐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체제로서 이제 페라이트가 좀 뜨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네오디뮴이 가장 최고의 어떤 강자 역할을 해주기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90% 시장을 원료를 잠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를 일본에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원료를 사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가공된 원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전무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재 네오디뮴의 또 분말을 만드는 회사 부분들을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업체 부분에서 국내 가장 유일한 네오디뮴을 살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참고적으로 이제 보면은 현재 이게 이제 모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터 안에 어떤 회전자가 있고 현재 이제 고정자가 있는데 이 안에 회전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인력 철력 돌아가면서 그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돌아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분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 네오디뮴 회사 분말 어디에 있느냐 한번 내가 찾아볼란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현재 새만금 있죠? 새만금. 네. 그러니까 현재 현지에 가서 여기 새만금의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 네오디뮴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뒤져서 그 종목을 누가 인수를 했느냐 이렇게 알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박 3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광석 원료를 생산하는 또 베트남 업체하고 MOU로 계약을 맺어서 네오디뮴을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수직 계열을 완성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 팁을 드리면은 자회사 그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자회사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의료용 대맛 쪽의 어떤 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료적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오디뮴의 원료 분말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업체 외에는. 최고의 어떤 가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페라이트 쓰면 되지 않느냐? 페라이트는 성능이 약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트는 어떻게 생겼느냐?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는 3일 전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약간 좀 내려온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초기에 여기 이제 초기 이때 당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0% 넘게 올랐고 조정을 보였길래 파동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3파동이 진행이 된다. 이게 아시죠? 그래서 현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가장 저점 눌림목 이중 바닥에 살 수 있는 어떤 찬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3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보질 단타는 않는다. 30%, 중기는 2~3배 오르지 않으면 종목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 포인트 보셨죠?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종목 내 계좌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싶다. 그러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담아야겠죠. 유토피아하고 또 이름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유토피아 하다가 저도 종목명 말할까 봐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2가지 종목 힌트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매수가와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선물 같은 종목 힌트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화요일팀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 및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